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11월 5일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문득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비규환, 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참상이라는 이런 말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이 전 세계가 바로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닐지 참 심히 걱정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뉴스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규환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떠오르긴 했는데, 물론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겠죠. 지금 위드 코로나를 실시를 했지만은 이 한국에서는 닷새째 되는 날이죠. 그런데 좀 비상사태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그런 분위기도 역력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분위기는 어떤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앞서서요, 제가 앞서 이 방송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했죠. 이 한국은 위드 코로나, 중국은 제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 중국 출국을 앞둔 중국 동포들의 근심이 더 커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방송을 한국의 출입국 이 관계자들이 좀 들었다고 하면은 또 이런 중국 동포들의 상황을 잘 좀 헤아려서요, 이 동포들을 위한 나름대로 이 코로나19 이 장기화에 따른 이런 또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 중국 상황과 이 국내 상황을 잘 좀 생각을 해봐서 이 좀 유연한 이 출입국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뭐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이 동포들의 그런 유예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의 바람의 내용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분들의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심양은요, 28일 이 호텔 격리를 더 길게 격리를 하니까요, 앞이 캄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코로나 연장이 계속 해주도록 좀 도와주세요. 한국이 코로나가 심할수록 중국은 격리를 강화하니 내년 3월쯤 중국도 자가격리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연장을 해주기를 간청드립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고요. 또 김금하님은 매일매일 수고 많으세요. 예, 출국을 앞두고 있는 재외 동포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외 동포들, 나 자신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 합심하여 법무부에 우리들 고충을 토로합시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잖아요.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한효녀님, 유예기간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한테도 재외동포 F4 비자도 해주면은 여기 있는 동안 건강보험에도 참석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데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바람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이다 발언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최근에 들어서 이 중국 정부의 철통 방역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격리 면제를 요청해 보라는 출입국의 대응은 너무 무책임하고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호응하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 격려를 해주시는 이런 글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아무래도 좀 더 힘이 나겠죠. 그리고 또 역시 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또 정부 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게 왜 그런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뭐 일일이 다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동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좀 호소를 하면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해주면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의 이 댓글 응원에 관심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 상황이 좀 주요하게 실린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TV를 보니까요. 위드 코로나를 했더니 유럽 다시 코로나 진앙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도입을 했던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이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앙이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보면은요, 영국은 매일 4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요. 독일도 하루 3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오스트리아도 하루 확진자가 8,500여 명. 그러니까 이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이 최다치에 근접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1만 5천여 명. 역시 올해 4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다는 보도이고요. 러시아는 역시 유급 휴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유급 휴가령까지요. 그래서 하루 4만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목요일 기준 하루 사망자가 1,195명.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는 역대 최다를 경신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이 제로 코로나를 좀 시행을 하고 있죠.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제로 코로나. 이 코로나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가 한 곳만 발생을 해도 그쪽에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발본색원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너무 강한가요? 그래서 짐을 싸고 해외로 나가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서울경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대신 이 봉쇄 강화로 또 이동 제한 이런 걸 해서 중국에서 업무를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북경이라든가 상하이 지역 이 외국인 거주자들이 지난 1년 새 30% 가까이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리고 해외는 해외 인재 유치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첨단 기술 확보도 좀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지금 한참 중국에서는 이 사재기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SBS가 영상으로 보낸 거는 이 마트, 이게 중국의 한 마트겠죠. 이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밀치고 주먹다짐을 하는 등 이런 과격한 모습을 내보이는 영상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이 중국 당국이 이 생필품을 좀 확보를 해놔라, 이런 공고를 내린 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이 정부 당국에서는 이 코로나19가 겨울철을 맞이해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중국 당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집에 이 생필품 비축물을 좀 더 확보를 해놔라,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공고를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인들 중에는 요즘 한참 이 대만 문제가 이 긴장 관계에 있으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전쟁 불안 심리가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재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어쨌든 먼저 그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함께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는요, 수도권 지역에 이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다. 제2차관은 1만 병상을 확충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나오더라도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지역 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렇게 정부가 오늘 이렇게 밝혔고요. 거기에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 총괄조정관인데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조정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 수도권 지역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상황에 따라서 하루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지만은 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반의 대비를 하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 돌파 감염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지난 8주간 이 확진자를 보니까 돌파 감염이 22%,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22%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미접종자들이 이 백신에,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많이 확진이 됐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이고요. 그리고 위중 환자, 이 코로나19 확진을 해서 위중 환자 중 미접종자 비율이 68%라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당국은 이 돌파 감염 증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 돌파 감염도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돌파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중증 환자라든가 사망 위험이 발생할 그런 이율은 90%로 크게 낮아졌다.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함에 있으면서 너무 크게 불안은 갖지 말아라. 그러나 이렇게 돌파 감염자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기라든가 어쨌든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는 그런 유형의 이제는 보도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뭐 유럽 지역, 그 다음에 뭐 중국, 국내 상황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금 한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입국 당국이 중국 출국을 앞둔 중국 동포들의 상황과 형편을 참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는 유연한 이 출입국 정책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동포분들 두 분의 고충 상담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보니까 50대 중후반 되시는 남성분들이었는데 두 분 다 공교롭게 암에 걸리신 분들입니다. 근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 달에 방문 취업제가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출국을 못하고 좀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도 납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갑자기 갔더니 암 판정이 나서 이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고 이렇게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올해 3월 달에 이 건강보험료가 이미 종료됐다는 것을 통보를 받게 돼서 그래서 4월 달에 중국에 갔다가 다시 방문 취업제로 다시 재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최근에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환수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500여만 원 정도, 뭐 1차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일단 70몇만 원 이렇게 나왔다가 또 500여만 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이런 문제로 이 고충을 상담하시고 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병원 측에서 얘기하기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면은. 근데 지금 5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 환급금을 내라고 했다. 이것도 한꺼번에 내지 못하면은 이렇게 분납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해서 내라. 뭐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 또 구체적으로 이 보험료 환수 통지서가 어떤 건지 좀 그거를 보내달라. 뭐 제가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의 고충 상담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2005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근데
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다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불법 체류자이다 보니까 이 수술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걸 걱정이 돼서 이 가족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걸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아프게 숨기지 못하니까 뭐 최근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약으로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는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2주치 약을 줬는데도 뭐 비용이 700만 원씩이나 들고 상당히 이제 힘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서야 누이가, 이제 동생이겠죠. 그러니까 남동생이 이렇게 아파하니까 그 누이가 저한테 도움을 청해서 어떻게 알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뭐 병에 걸리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빨리 알려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는 암이 걸렸음에도 그거를 숨기고 있다가 온몸을 거의 퍼진 상태라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누이가 이 남동생 때문에 이게 안타까워서 찾아서 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 알아두고 싶은 거는 미등록자, 그냥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은 역시 좀 외국인 노동자로서 뭐랄까 의료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 측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사회기관에서 또 사회단체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에 걸리고 있으면 숨기지 마시고 주변한테 알려서 상담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각 병원마다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뭐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서 빨리 좀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방송 모시고 가끔씩 저한테 이 고충 상담을 또 이렇게 이메일로 통해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전화로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육장 김용필이었습니다.